25, 20분 워크숍 되시겠죠? 우리 오늘의 주연편 박성훈 대표는 7시 30분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10시 반에 도착해서 지금 학원 앞에서 바로 내렸거나 아직 택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니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된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임기고등학교에서 선택하게 된 과목들인 거죠.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개설되는 특수한 과목, AP 과목 말고 일반 과목. 공통 과목이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은 여기서 중성능, 그리고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생기부에 기재되는 내신 성적, 그리고 생기부의 세특으로 작동되는 것. 자, 여기서 한번 잠시만 한번 보고 갑시다. 제가 저희 어머님들 모시는 단톡방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탐구 역량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키워드는 압도적으로 전공 적합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적합한 내신 성적입니다. 전공에 적합한 자율활동인가, 진로활동인가, 동아리활동인가, 행동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스러운 연결들이 많이 생겼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열 적합도를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진로가 치의학으로 바뀌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의학학 계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대 준비를 했는데 성적이 좀 덜 나와서 수의학을 하게 되었으면 상관없습니다. 의학 계열 안으로 보시니까. 기계공학을 하려고 했는데 뜻이 전기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공학 계열이라고. 그래서 전공적합도에서 계열적합도로 바뀌었고요. 최근에 이미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2022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올해 고일학생들부터 대입에서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탐구 역량입니다. 그것들이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자, 교과서 한번 봅시다. 국어 교과서에 교과서 이름입니다. 출제 탐구 독서. 이 출제 탐구 독서 관련해서는 워낙에 의문에서 의문이 개원과 동시에 강조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죠. 언어생활 탐구입니다. 이 과목들을 단순하게 내신 성적, 성취도를 높게 하기 위한 과목으로 하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목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탐구 역량을 일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언어생활 탐구다. 의사의 언어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요즘 코칭 언어란 말도 있긴 하던데요. 각각 직무에 필요한 언어들이 다를 겁니다. 언어생활 탐구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자신의 탐구 역량을 자신의 진로라든가 자신의 꿈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수학도 한번 보시죠. 수학 과제 탐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신 성적으로 1등급을 받느냐 A를 받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이런 것들인 거죠. 왜 내신 성적은 내신 성적 1등급은 디폴트여야 합니다. 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단톡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등급을 받고 부경대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을 받고도 동아대 가는 일이 고교학점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준비들이 필요할 거고 오늘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는 겁니다. 영어 보시죠. 영어에도 뭐가 있냐면 우선 발표, 토론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미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중학교 때 이런 역량을 키워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학생들에게는 자 탐구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목에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이 있죠.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도 영어 발표와 토론이죠. 그 다음에 사탐 과목에도 보시면 어떤 과목이 있냐면 사회 문제 탐구죠. 그리고 윤리 문제 탐구입니다. 과학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융합과학 탐구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고1부터는 탐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럼 이 탐구 역량이 어떻게 드느냐? 수행평가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겠고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주제 탐구 보고서 같은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가장 크죠. 조국 사태, 그리고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소논문이었거든요. 제가 한참 컨설팅을 하던 시기에 우리는 소논문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를 문제였습니다. 소논문. 그래서 소논문이란 말을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소논문이란 말을 대체해서 나온 게 주제탐구 보고서입니다. 과거의 소논문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 조국 한동훈 등의 입시 비리가 실제 어떻느냐에 상관없이 그와 유사한 일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 전반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대학 교수이신 분들이요, 자기 자녀들 대학 연구실에서 방문 보고서 쓰게 하는 일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약학이라든가 생명과학 하시는 아버님들이 제약회사 연구실 통해서 실험실 동원이 그렇게 해서 보고서 쓰게 하는 일들 흔한 일들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죠. 그 정도로 고등학생 수준을 넘어서는 탐구보고서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주제 탐구보고서는 교과와 연결되거나 진로와 연결되는 교과서 이름이 그렇다고 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탐구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교과서 목록에 주제 탐구 독서, 언어생활 탐구, 수학 과제 탐구,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탐구, 윤리 문제 탐구, 융합학. 그래서 탐구역량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독서를 기반으로 하고 독서와 연관되어 독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탐구 보고서를 쓰려면 수많은 논문을 읽어야 되거든요. 수많은 문헌자를 읽어내기 때문에 독서력이 기반되지 않으면 탐구 보고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부경대학교의 입학 결과입니다. 2025학년도 입학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앞으로 사라질 대학들을 생각했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졸업장이 의미 있을 수 있는 대학은 한국해양대중과라고 봅니다. 부산대가 부산교대와 통합을 앞두고 있고, 부산대와 부경대가 통합이 되면 학교의 볼륨이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한국해양대까지 그 볼륨 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해양대 특수학과들 있죠. 세상이 많이 좀 달라졌어요. 부경대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경대는 냉동학과, 어업학과 이런 학과들이 특수학과로서 아주 강력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자, 보시죠. 부경대의 패션 디자인학과 한번 보십시오. 수시의 교과전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합격자의 최종 등급 50% 컷입니다. 이거 평균이라는 것이겠죠. 70% 컷입니다. 그런데 패션 디자인학과가 몇 등급입니까? 2등급입니다. 2등급. 부경대 패션 디자인학과는 2등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9등급 제도에서는 4.1%대에서 11%까지죠. 생각보다 높은 대학입니다. 상위권이죠. 그리고 이 학교에 화공학과도 한번 보시죠. 화공학과 역시 2.0 정도 됩니다. 넘어갔습니까? 예. 화공도 2.0이죠. 물론 3등급 받는 애도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높은 학과는 수산생명의학과입니다. 자, 이제 이걸 여러분, 우리 아이들 5등급제로 봅시다. 9등급 제도에서 2등급, 5등급 제도에서 몇 등급입니까? 1등급 받고, 부경대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들, 난 궁금한 한
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잘 못하고, 모둠무라는 것도 잘 못하고, 어르신 내신만 공부할래. 그런 애들은 1등급 연대 가요. 제가 그냥 썰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제공해주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동아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졸업하실 때면 부산에서 동아대를 입학했다. 공부 꽤 했었던 거죠. 사회권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동아대는 어느 정도까지 돼버렸냐면 6등급을 바꾸어 갑니다. 일부 학과들을. 지금 동아대에서 한때 뭐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 호텔 경영이 제일 높았었죠. 실제로 동아대 호텔 경영을 졸업해서 호텔 경영과 관련된 일하기는 어려웠죠. 경인 호텔 경영이나 세종대 호텔 경영 정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아대 호텔 경영이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동아대에서는 사회복지학이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이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2.17입니다. 즉, 지금 9등급 제도에서 2.17 내지는 2.4, 2.9를 받으면 동아대 수식 효과로 사회복지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갑니다. 그런데 5등급 제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등급 받아야 가능할 겁니까? 1등급 받아요. 그럼 지금까지 현행 2등급 제도, 수능으로 갑시다. 수능으로. 수능에서 상위 10%급에 해당되는 대학. 저희가 대학을 가했을 때, 저희가 보면 저 같이 묶어도 되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서울대, 그러니까 우리 박연도 빼고요. 서울대, 연세대. 그럼 고대랑 성대 위치가 지금 자꾸 엎치락뒤치락. 대학평가에서는 성균관대가 연세대를 앞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입결이랑 다르게 대학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성균관대. 성균관대가 서강일 한양을 많이 좀 떨어뜨려 놓았죠. 서강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세계대학평가에서 서강은 대한민국 10위 밖으로 떨어질 겁니다. 성균관, 한양, 서강 정도 될 거고요. 이화여도 좀 많이 떨어졌죠.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시립대 정도까지 10%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10% 이내의 아이를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 서울 시립대 정도에 합격할 수 있는 아이를 서울대에서도 뽑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난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립대 정도밖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희망이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10% 이내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별 문제가 없다기보단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그러면 5등급 제도에서 2등급을 하는 아이들 11%에서 31%까지 5%까지입니까? 현행 5등급 제도에서 2등급이 32%까지인가요? 30%. 거의 때리죠. 그럼 이게 이 2등급 그룹이에요. 그럼 이 2등급의 그룹의 아이들이 현행 제도 치면 4등급 5등급이 됩니다. 그럼 부산대가 몇 등급의 아이를 뽑아야 되는데 현재로서 9등급 제도에서 5등급 아이를 뽑아야 됩니다. 학교의 서열이 뒤죽박죽이 돼버릴 거고 대학 교육도 비정상적인 교육을 잘했습니다. 요즘 대학 교수를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아이들 전공도서를 읽을 수 있을 만한 독해력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원서 잘 못 씁니다. 그렇게 영어를 많이 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아시고 계셔야 되고 이와 관련된 변동들이 오늘 박성훈 대표 나중에 아마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서울대 정시 전형 보도 알 수 있죠. 서울대 지균에서 정시에서 수능 60% 보고요. 생기부 40% 보거든요. 정신대로 생기부 40%. 근데 여기서 내신 과목이 성취도 보는 거 아니거든요. 정성평가 보는 거거든요. 이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급상승한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닌데 수도권 대학. 혹시 아세요? 길병, 가천대죠. 가천대가 어마무시하게 게 지금 성장입니다. 가천대가 올해 그 특정한 전형에서 내신 부진급을 하나도 안 보고요. ABCD로만 봤습니다. 그러면 아시네요. 그리고 7배수를 뽑았어요. 7배수. 1차에서. 그리고 그 7배수를 전부 다 면접을 합니다. 서울시립대도 이번에 면접 전형을 30%에서 50%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소립평가에서 꼴찌하는 애가 면접에서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일들이죠. 이런 사실은 급격한 변화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대한민국이 부산시에 있는 거의 모든 학원장들, 강사들이 오로지 내신 교과 성적에만 10%의 레인지가 넓어졌으니까 이게 더 중요해졌어 라고 하는 이게 현실일까를 요거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대표 멀리서 왔는데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시고요. 독약제문제와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커리어는 대한민국 진로진화 교육을 이끌어가는 전문가 그룹들이 보면 한진로진학교육원의 정남훈 교수, 숙명여대 김봉호 교수 같은 이런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점점점 볼 때마다 더 탄탄해진 것 같고요. 저도 이 박성훈 대표랑 함께하는 일들이 범위가 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독약전지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강점을 어떻게 강화해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 자세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급하게 왔고요. 정말 못 뵐 뻔했어요. 오늘 비행기를 놓쳐서 진짜 못 뵐 뻔했는데 눈을 떴는데 알람을 10개 맞췄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시겠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여수, 순천, 부산에 또 있었다가 대구 갔다가 어제 집에 가니까 1시인 거예요. 대전 갔다가. 그래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맥주 한잔 하고 자야지 했는데 맥주를 한 두 캔 먹었더니 기절을 한 거죠. 못 일어나서 진짜 못 올 뻔했거든요. 근데 강의하라고 어떻게 진짜 딱 눈을 떴는데 저희 집이 여의도에 사는데 15분 만에 면도하고 여기 다 베고 서울역 가서 KTX 타고서 왔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정말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제가 작년에 제가 직접 지도한 인터넷 짤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 12일에 서울대부터 해서 포스텍부터 해서 제가 직접 지도한 친구들의 합격증을 보여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연세대나 한양대, 성균관대 이것보다 얘가 작년에 6.12 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3년치를 보면 4.44, 5.42 이렇습니다. 또 4점대. 근데 6점대는 절대 협성대를 합격할 수 없고 이 친구를 보면 연세대학교 미래캠이에요. 이 친구도 원래 5점대인 친구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5점대인 친구예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제로 제가 아이들의 입학 원서를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줄 때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이 친구들이 자기의 이야기가 얼마나 학생부 안에 들어있는가. 두 번째, 그 들어있는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연 이 아이가 이 과에 사회복지학과나 이 친구가 이렇게 융합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전형에 어떤 식으로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가가 합격의 강락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고1이 거의고 중3, 중2가 있는데 과연 바뀐다. 그리고 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가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힘든 건 우리도 이런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교육적 경험. 근데 그 교육적 경험이 뭐냐면 바로 평가적 변화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무슨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엄마 세대한테 뭘 했냐면 엉덩이 힘. 그리고 수준별에 따라서 반복학습을 무한으로 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면 돼. 그게 뭐예요? 교과 성적이죠. 근데 우리 아이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지금의 교과 성적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컬라인 파티션이라고 얘기해요. 컬라인 파티션 뭐냐면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면 더 이상 그 성적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특강에서 가장 먼저 인식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고1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본질 중 하나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으니까 내신이 안 중요해가 아니고요. 9등급으로 5등급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 내신의 개념은 1등급이 세팅값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값. 여기 엄마들이 11시부터 토요일날 와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해요? 아, 교육적인 어떤 내 열정이 내 아이에게 가고 내 아이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의 갈망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 설명회들을 여기저기 다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등급에서 5등급에 변하지 않는 건 줄 세우기는 가능합니다. 그쵸? 줄 세우기는 여전히 가능하고 그 줄 세우기가 가능할 때 프로테이지가 바뀌는 그 전에 3%, 아니 4%, 7%에서 11%가 9등급까지의 2등급이었으면 5등급에선 10%, 그리고 5등급에서 2등급이 몇 프로예요? 34%예요. 3분의 1이 2등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대해야 될까요? 내 아이에게. 첫 번째, 내 아이가 중학교 때 독과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면 1등급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인서울 전략이 돼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고1로 갔을 때요. 실제 스카이는 좀 부담스러워.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서성한, 중경외식, 연대부터 홍대까지 15개 대학을 우리가 굳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줄 세우기를 해서 바라봤을 때 내 아이는 인서울 전략이나 아니면 부산대나 여기 안에서 지역 거점 대학이나 어떤 라인까지를 잡고 내 아이의 대입 전략을 짜야 될까 했을 때 기본은 무조건 1등급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300명이야. 정교 인원이 300명이야. 그러면 2등급이 몇 명이에요? 2등급. 300명입니다. 100등까지가 2등급이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냐고. 전국 고등학교에 2등급이. 그럼 2등급이 아이들의 변별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거꾸로 우리 이제 중학교 지금 2학년, 3학년 있으니까 똑같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에서 국영수사과를 올 A를 2학년, 3학년 때 맞았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 상상고나 용인외대부고나 가까운 광양제철고나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갈 때 국영수사가 올 A면 무조건 합격입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올 A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 지원 자격을 의미해요. 지금 1, 2등급은 지원 자격입니다. 그러면 여기 학부모님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우수학생이라고 평가를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뭐냐면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에 과정 기록이 돼 있는가?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가? 너는 너만의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웃긴데요. 이 교육이 IB 교육 들어보셨죠? 인터내셔널 바칼로리라고 하는 그 교육이 원래 이 교육이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런 교육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 저 유정걸 대표님이랑 사실 되게 친하긴 한데요. 의문을 열다를 제가 칭찬하자면 의문을 열다는 그런 과정 중심 평가의 시대에 가장 메리트 있게 맞춰져 있어요. 과정 중심 평가 사실 어떤 교육이 최고일까요?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많지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너는 사고할 수 있는가? 생각. 두 번째, 사고한 걸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가? 이게 과정 중심 평가의 핵심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 수학으로 치면은 선행 잘 나왔어. 융합, 심화 잘하지. 그리고 학원에서도 문제 없대. 괜찮대. 해보면. 근데 아이가 학원에서 그래. 근데 너무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 안 뽑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에 있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선은 학생부를 분석할 수 있는가예요. 학생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한번 손들어 볼까요? 저는 제 아이의 정부24 또는 나이스를 통해서 내 아이의 학생부를 본 적이 있다. 손. 와, 너무 멋집니다. 보셨어야 돼요. 보셔야만 하고. 왜냐하면 내 아이의 학생부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그대로 이해하고 보셨을 때 느낌이 있지 않으셨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 와, 야, 내 아들 기록된 게 이렇게 없구나.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하지 않으면 학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고교학점제는요. 교권이 엄청 강해진다니까요. 혹시 그거 뉴스 보신 분? 1년 전에, 그러니까 저번 달에 뉴스에 1년 동안 교사에 대한 징계가 나오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 징계가 뭐였냐면 그 고3 담임이 20명의 학생부를 복붙을 해서 그 기사 보셨죠? 네. 검찰에 고소당했고 실제 검찰에 고소당해서 그 범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가 인정이 됐는데 학교에서는 따로 처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교사에게. 근데 더 재밌는 거, 그 교사가 복붙한 이유가, 그러니까 공식 답변 있잖아요. 복붙한 이유. 뭘까요? 그 기사에 나오거든요. 가족여행 때문에. 기사에 유튜브 치면 나와요. 지금 검색돼요. 유튜브 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게 범죄인 9등급 시대에도 그게 굉장히 위험해서 대입에 치명적인데 우리 아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 아이는 이런 학생부의 관리를 못하면 1등급이야? 관심 없어야 이거야. 아까 유정걸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가 뭔지 아세요? 대치 학생들이 유리한 게 1도 없어지는 거예요. 휘문고, 세화고 기사 보신 분 미달났습니다. 올해 고1. 우리 자녀의 이번 고1이 휘문고와 세화고가,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대치 이제 특강을 하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휘문고와 세화고 왜 미달났을까? 왜 미달났을까?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의 교육적 환경의 컨디션입니다. 왜 미달났을까? 대치 엄마들이 그래서 똑똑하다니까요. 휘문고 앉는 거예요. 대치가 이번에 대치 지역 있으면 고1들이 다 어디 갔냐면 대치 아웃라인에 있는 고등학교 있죠. 열로 다 갔어요. 대치 안 가고. 1월 첫째 주에 흉언 있었다니까요. 휘문이랑 세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휘문이 서울대학교 많이 보낸 고등학교에 전국 단위 자사고 다 포함해서 11등인가 12등 했던 고등학교인데 미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의미하는 걸 우리는 알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휘문고와 세화고를 갔을 때 제일 어려운 건 뭘까요? 내신이죠. 네, 정답. 고등학교에 이만큼 내신이 기본이구나. 내신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학생부를 들춰보지도 않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0%가 1등급이 세팅값이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10%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2등급 나왔어. 그럼 포기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사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2등급도요. 인서울 전략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원서를 쓰니까 그 전략이 보이고 그렇게 해도 합격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건 애들이 적당히 하면 2등급 정도는 할까봐 전 학생 특강 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주니까 2등급이어도 전략은 됩니다.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갈아 넣어서 2등급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아이에게 중요할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떻게 관리할까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 아이는 관심 학과, 관심 분야 이런 게 있습니다. 손.
와, 손든 학부모님들은 멋진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빨리 결정이 됐으니까. 없다고 해서 안 멋진 건 아닙니다. 네. 없을 수 있어요. 없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1 3월이 됐어요. 고1 3월. 3월이 되면 학교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제출하라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관심 분야를 써서 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중요할 것 같죠? 그리고 그게 바뀌면 안 될 것 같죠?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바뀌어도 되고요. 중요합니다. 바뀜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하냐면 얘의 시작점이잖아요. 고등학교의 시작점. 9등급일 때는요. 고1 때 학생부를 관리를 잘 못해도 됐어요. 왜? 9등급에서 이 아이가 2점대 초반에 2점대 중반까지만 내신 관리하다가 학생부를 고1 2학기나 고2 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리해도 커버가 됐어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고1 때부터 관리한 친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고1 때부터 처음에 얘가 경영학과, 언론정보학과, 엄마 나는 방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신방과 이렇게 아이가 했을 때 연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동아리, 특색 프로그램, 학교 연간 계획에 따른 학교 행사. 이 세 가지가 묶여서 들어가요. 두 번째, 그러면 한 번 설정하면 바꿀 수 없나요? 있습니다. 언제 바꿔요? 1학년 1학기 겨울, 그러니까 여름방학 직전에 일반적 학교들의 90%는 가정통신문을 그때 줘요. 어떻게? 얘들아, 여름방학 동안 엄마 아빠랑 상의해서 시간표를 짜야 돼. 너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의 시간표를 짜야 돼. 그래서 가정통신문 이제 지금 고1 올라가는 학부모님들은요. 4개월 뒤면은 가정통신문 받을 거예요. 7월에. 그러면 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 짜서 9월 동안 1차를 필터링을 합니다. 9월 동안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우리 대학 때도 똑같잖아요. 인원이 너무 안 되면 뭐래요? 폐강. 똑같아요. 폐강할지 개강할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안내할지 해야 돼서 1차가 9월 달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내가 여름방학까지는 내 아이와 적어도 대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져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교사가 써주는 이 아이의 여러 가지의 컨디션이 대학을 갈 때 1등급이 넘으면 이젠 표준 편차도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고1부터는 표준 편차가 안 나옵니다. 표준 편차가 안 나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표준 편차가 있으면 이 아이가 1등급에서 앞에 1등급인지 뒤에 1등급인지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늠이 어려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위너인 줄 아세요? 고교학점제? 성적으로 얘기하면 아슬아슬하게 적당히 잘하는 아이. 네, 되게 그 내 아들 얘기인가 이러면서 되게 밝아지셨는데 네, 본인 자녀들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극상위권은 아닌데 적당히 상위권에 발을 걸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좋았어. 김경혜 씨부터 우리 목표를 잡고 시작하자. 올려보자. 서성아? 오케이. 가능해. 아이들 진짜 이런 얘기하면 고1 아이들이 눈빛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눈빛이 바뀌면 선생님 눈빛은 바뀌었는데 애가 행동은 안 바뀌는데요? 예. 연계되지 않아요. 눈빛만 바뀌어요. 행동은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자극이 어쨌든 주어지고 아이들의 동기가 생길 때 중요한 건 과연 과정중심평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등학교가 배정이 됐잖아요. 동아리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동아리 분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배정받은 그래서 동아리를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어떤 동아리를 할지 과학 실험 동아리를 할지 이런 거. 근데 너무 애매해. 얘가 과학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과 계열로 바로 가기에는 좀 뭔가 리스크가 있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동아리 중 하나는 디베이트입니다. 토론 동아리. 그리고 권장하지 않는 동아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선생님마다 약간 다른데 저는 방송부 동아리를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방송부는 3년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친구들과의 트러블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상담 상황들이 있어서 방송부를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뭐 정확히 아나운서나 방송 PD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진짜 많아서 이거다. 그런 친구들과의 불편한 관계까지 자기는 어쨌든 이겨낼 수 있다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아리 누가 뽑을까요? 인기 있는 동아리. 대학 갈 때 도움이 되면 다 인기가 있거든요. 특히 실험 동아리 이런 거. 누가 뽑을까요? 맞습니다. 선배가 뽑아요. 고이 선배가 뽑아요. 그러면 고이 선배가 뽑을 때 아이들이 왜 지원했는지 지원 이유를 적고 면접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동아리 갈 만한 동아리를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떨어지면 이 동아리 가자라고 2개 정도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학교에 선택 동아리가 있고 자율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 정규 동아리랑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정규 동아리 말고 자율 동아리는 우리 아이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자율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는 거 말고 내 아이가 적극적으로 만드는 거 대입에 도움됩니다. 이게 다 전략이거든요.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진짜 몰라요. 그러면 오늘 어머니들 여기 한 20분 정도 오셨는데 20분 정도의 학부모님들 말고 안 온 학부모님들은 어머니도 모르고 아이도 몰라. 근데 학원은 열심히 보내. 그러면 고교학점제는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교학점제의 되게 큰 문제라니까요. 제가 어제 밤에 올라가기 전에 들렸던 도시가 대전이에요. 대전. 대전에서 제일 큰 학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1학원이거든요. 어제 이제 제1학원에 특강을 했는데 거기 학부모님들이 200분 정도가 큰 강당에 오셔서 듣는데 그 어머니들도 똑같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러면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를 오늘 듣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특색 프로그램 들춰보신 분. 특색 프로그램도 보셔야 됩니다. 특색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에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학교 행사에 따라서 특색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이 명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특색 프로그램이 또 옆에 써 있어요. 1학년 전교생 아니면 전 모든 1, 2, 3학년 학생 또는 희망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가 그 지원이.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내 아이가 신경 쓸 만한 특색 프로그램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학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아, 특색 프로그램 너희 이번에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주제로 특색 프로그램 우리 했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 활동 보고서를 각자 제출하도록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00명 중에 295명은 그 활동 프로그램을, 활동 보고서를 학교 안에서만 하는데 5명은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연대 합격하고 고대 합격하고 서울대를 합격하는 5명의 학생분은 이렇게 씁니다.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활동 이후 자기의 관심 분야가 플라스틱 숲이라는 책을 통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이 책의 독서 감상문을 연계해서 내거나 또는 2번째 지구가 없다는 책을 타일러 방송인이 쓴 책을 통해서 이 아이가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이 활동 외에 사고적 확장을 도서 연계로 같이 제출할 때 이 친구가 멋지게 써지거든요.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 연대 가는 거라니까요. 어려우니까. 귀찮고 어려우니까.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만약에 애들이 앉아있어. 얘들아, 너 이거 하는 거 쉬울 것 같아? 아니면 귀찮을 것 같아? 귀찮아요. 귀찮아서 이거 하면 연대 가는 거예요. 의문을 열다는 이걸 미리 했다니까요. 되게 오래 했어요. 10수년을 의문을 열다는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의문을 열다에 어떤 학생들이 맞았을까요? 저는 의문을 열다라는 학원에 집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얼마 받기로 저 오늘 무료로 와서 하는 거예요. 너무 친해서 진짜. 왜냐면 대표님도 제가 저희 유정무 대표님도 서울에 특강 요청드리면 항상 와주셔요. 정말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의문을 열다라는 학원의 특징이 이런 방향성을 잡아줘. 근데 그 전에는 뭐였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대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향성에 특화돼 있었는데 고교학점제는요. 이게 일반화로 깔린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없던 게 생긴 게 아닙니다. 학교 교육 행사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봉사활동 미반영이라고 들으셨죠? 네, 미반영 맞는데요. 밑에 조건이 있어요. 1차 서류부터 반영된. 봉사활동이 1차 서류부터 반영이 되는 봉사활동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바로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봉사활동의 시간은 1차 서류부터 100% 반영돼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학교에 과학제, 체육대회, 방송제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스텝을 모아서 학교가 교사가 지도한 봉사활동은 1차부터 서류평가에 반영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오늘 온 엄마만 알아. 모른다니까요. 이해하셨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학생부의 핵심. 어떻게 학생부가 관리될 때 중요할까요? 전공 과목 이수 능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성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에 해당하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너 시간표 가져와봐. 우리 학교에 이과를 오려고 너가 연계되어 있는 과목들을 잘 들었는가? 이거예요. 시간표 아무렇게나 짜면 절대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전 설명의 자료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학과마다 전기전자공학부나 아니면 이 친구가 가고자 하는 학과마다 꼭 들어야 되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원래는 명시해 놓은 페이지가 있었는데 오늘 최신함에서 그걸 빼긴 했거든요. 원래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어요. 부산대 다 있어요. 네, 한국해양대학교 다 있다니까요. 다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안 들으면 첫 번째 핵심 권장 과목은 안 듣잖아요. 얘가 특히 공학계열, 이공계 계열 쪽으로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물리2, 생2, 화투, 지구과학2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위계 과목이라고 해요. 위계 과목은 뭐냐면 우리 위계 질서 아시죠? 네, 1을 들어야 2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가 화1을 들었는데 화2를 물2를 듣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전기전자공학부를 가려면 물2가 핵심 권장 과목이야. 그럼 핵심 권장 과목을 못 들었어. 그러면 감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지금 우리 때는 몇 등급이에요? 5등급이잖아요. 마이너스가 5등급 대에 들어가는 건 정성평가가 강력해지는 이 시대에 더 치명적인 페널티가 커지는 거예요. 합격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는 여름방학 정해야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리고 실제 그거에 따라서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것도 도움을 드릴게요. 관심 직업을 어거지로 만들었어요. 억지로 어쨌든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써내라고 할 때 30자나 아니면 또는 50자까지 이유를 써내라고 하거든요.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냥 학교마다 약간 컨디션이 다른데 그렇게 이유를 써내라는 학교가 있다면 우리가 뭐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뭘 같이 써내면 도움이 될까요? 책입니다.
어떠한 책을 통해서 그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생겨 그 직업을 알아보았더니 이런 특장점이 자기와 맞게끔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방향성은 좀 이해 가시나요? 네. 제가 오늘 급하게 왔지만 대표님이랑 얘기 안 된 선물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선물 어떻게 드릴까요? 근데 표정들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집중하셔서 너무 무섭습니다. 네. 제가 뭘 드릴 거냐면, 아이들의 진로 진단 검사가 잘 될 수 있는 한 명씩 그 진단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배부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50분 정도 되거든요. 진단 검사가. 그걸 꼭 보시면 추천 직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아이디랑 비번을 그러니까 드릴 거예요, 대표님한테. 그래서 한 분씩 받아서 내 아이가 진단검사를 해보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업 능력은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세부 능력 특기사. 네, 세트. 누가 써줄까요, 세트? 어떤 선생님? 맞습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세트들. 그래서 관심 분야가 독서, 탐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세특은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런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과 어떻게 지내야 돼요? 정말 잘 지내야 돼요. 정말. 여기서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차이도 나와요. 여학생들은 얘기하면 이제 알아들어. 남학생들보다 좀 빨리 알아들어요. 엄마, 선생님이랑 그럼 좀 친하게 지낼게 해서 잘 지내. 근데 여학생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그 선생님이랑 조금만 틀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나 됐어. 과학 포기할 거야. 나 그냥 다른 과 갈 거야. 그래서 학년이 졸업할 때까지 그 선생님이랑 말을 안 해요. 여학생들은 특징이 진짜. 남학생들은 어때요?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그냥 끝까지 관심이 없고 여학생들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특강할 때 팁을 꼭 줘요. 당연한 거지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인사 되게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3월달 첫 주가 되면 담당들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도 경험했죠. 그럼 뭐래요? 얘들아, 다음 주까지 주번 이런 거 당번이나 이런 거 정하기 전에 좀 신경 쓸 친구 누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요 선생님.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약간 자기를 어필해야 돼요. 아니 진짜 이거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가? 근데 그 기억이 막 얘가 약간 문제야.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억을 줘야 돼요. 실제. 그리고 또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3월 셋째 주가 지나면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네. 아는 것도 질문해라. 모르는 척. 계속 선생님 이거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제가 대칭에서도 이렇게 아이 상담합니다. 도움 된다니까요. 선생님이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관계가 형성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공부까지 열심히 하면 예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교육부의 교육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기록 기준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누가 봐도 학교에 관계된 활동을 해도 그걸 기록해주는 교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부의 기록사항의 교사의 권한은 교사가 관리감독 아래에 기록해 줄만하다고 판단된 내용만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야 하면은 안 해줍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의 가장 리스크 0번은 그겁니다. 0번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사와 친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특강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 친구들, 그러니까
동성 친구들, 남고를 갔어. 남고를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운동도 잘하게 생겼고 친해지고 싶은 친구 있지 않아? 저도 고1 때 첫 배정 받았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 어떻게 물어요, 학생들한테? 말 걸어요. 질문해요 하죠. 애들도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네. 대학은 질문하고 쉽게 만드는 아이가 뽑고 싶은 아이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는 1등급에 질문할 게 없다고요. 1등급이 너무 많아졌고 2등급이 너무 많아졌는데 아까 얘기한 여기서 이제 대치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휘문고, 세화고, 메리트가 원래 뭐였어요? 메리트. 그 학교의 장점. 네. 정시 없죠. 그 정시가 왜 그랬냐면 이거예요. 엄마들 입장에선 그래, 내 아들이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휘문고 가서 학교 학습 분위기는 좋으니까 한번 해봐. 하다가 얘가 각성하면은 잘하겠지. 못해도 어떻게 돼? 휘문고 안에서 내신 자체가 수능 결합형 문제니까 수능 준비도 될 거야.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래 재수해.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고교학점들은 뭐냐면 첫 번째, 내신 따는 게 어려워. 두 번째, 그렇다고 학교에 과정 중심 평가에 과정 기록할 만한 활동들이 많나 봤더니 없어. 그러니까 광역 자사군대도 그런 활동이 적은 거야. 메리트가 1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원래 정시 전략은 누가 짜요? 어떤 학생들이 정시 전략을 짜나요? 내신. 맞아요. 내신이 이제 일반적으로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남학생으로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봤는데 얘가 원래는 기대하는 바는 2점대까지 나와야 되는데 4점 초까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엄마 내가 여름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서 1학년 2학기 중간 기말은 잘 볼게 했는데 중간 봤는데도 이대로 하면 4점대 나올 것 같은 거야. 애도 막 죽순이야. 근데 엄마가 봐도 할 말을 못해요.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남학생들은 3, 4일 지나면 막 얼굴이 다시 밝아져요. 막 멘탈이 강해. 그래서 집에 와요. 뭐라고 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왜? 엄마 나 이제 대학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제 변신할 거야. 뭘로 변신해요? 정시 파이터로 변신해요. 나 정시 파이터로 변신해서 나 진짜 정시로 대학 잘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략이 9등급 때는 됐어. 우리 5등급 때 왜 안 되냐면 바로 서울연고대 기준으로 얘기하면 정시에 내신이 들어가요. 이게 너무 쇼킹하지 않아요? 정시에 내신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신이 안 되면 수능 만점 받아도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수능을 너무 잘 봐도 서울연고대를 떨어질 수 있어? 네. 내신 포기하면 정시도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서울대랑 고려대가 올해 그렇게 뽑았고 고3 올라가는 아이들 올해 고3부터 연대가 합류했고요. 4월에 자기네들이 정시의 교과를 늘지 안 늘지 판단해서 발표하겠다는 대학이 있어요. 2달 뒤에. 성균관대입니다. 만약에 서울연고대에 성대까지가 붙으면 서강대랑 한양대가 따라오겠죠. 그러면 그 밑에 중경외시가 따라오겠죠. 다들 입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2028.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2022 교육 개정은 2025의 올해에 교육 과정에 적용이 된 거고요. 교육 과정에 적용된 이거는 2028 대입부터 바로 입시에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다들 보는 게 지역 거점 대학교까지 얘기할 수 있는 데들도 정시에 뭐가 들어간다? 내신.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는 재수의 환경이 축소됩니다. 그러면 뭐가 늘까요? 편입의 환경이 확대될 거예요. 왜냐하면 재수의 메리트가 반전이 있어야 재수를 하는데 내신이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먹고 들어가는 이건 못 바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학년 고1, 고2, 고3 때 내신과 학생부 관리에 모든 걸 갈아 넣어야 돼요. 반전의 기회가 이제는 없어요. 많이 있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탐구심, 호기심, 해결,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 페이지에서 예상해 보면 어떤 아이를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친구를 대학들은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고적 확장 능력이 있는가? 사고적 확장 능력은 뭐냐면요. 교과 문제풀이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너는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를 배웠는데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수학 선생님이 확률과 통계 배웠지? 자율 주제 정해서 탐구 보고서 써내 라고 얘기를 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행평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뭘까요? 주제를 정해주냐? 주제를 정해주지 않느냐예요. 고등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범위 안에서 주제 정해 이건데요. 주제를 못 잡아요. 확률과 통계. 나는 정치 외교학과를 갈 건데 확률과 통계. 수학 이걸 어떻게 연계해? 근데 우리 오늘 특강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 안에는 이런 확률과 통계와 연계돼서 아이들이 선거 제도가 보르도 선거 방식 등 대한민국, 유럽, 미국의 선거 방식들이 다 다른데 이게 무조건 많은 표를 받는다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표의 산출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탐구심과 호기심으로 연계해서 주제를 정해서 확률과 통계가 선거 제도의 연계성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내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어떤 표정이냐. 제 아이는 안 궁금할 것 같아요. 안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근데 그렇게 궁금한 걸 드러내야 된다고.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출결.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죠? 미인정 결석이 하나라도 있잖아요? 학폭이랑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미인정은 있으면 안 돼요. 당연한 건데 놓칠까봐 그냥 한번 짚습니다. 수상 경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은 아이들의 학생부 평가의 또 핵심 관련 사항입니다. 자율활동. 뭘까요? 여기서 보면 예시예요. 학급 회장, 반장, 부반장, 총무 이런 활동들을 하거나 체육대회나 이런 거. 기록사항이 있어야 돼요. 활동 안 하면 기록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학생만 살아남습니다. 정말로.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얘가 우리 유정물 대표님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1등급 겁나 하는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적극성이 없는 친구면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너희가 대치 아이들과 이제는 밀리질 않아. 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들을 압도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거. 교과 내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그럴 수는 있죠. 선생님 제 아이가 국영수사과에서 수학은 정말 잘하는데요. 영어나 국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75점, 80점 맞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습을 보존하는 거, 학습 능력을 뛰어나게 하는 거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시간 관리, 효율적 시간 관리. 시간을 지배하는 자는 실력을 지배합니다. 아이들이요, 아시죠? 방학 되면 학원 안 가면 몇 시에 일어나요? 11시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얘는 한 게 지 혼자 없어. 엄마만 그래. 그런 아이들이 시간 관리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힘들어요. 그리고 변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 휴대폰을 너무해. 거기서 너 휴대폰 하지 마. 너 그럴 때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방문 닫고 들어가죠.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걸 어떻게 권장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들,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면 휴대폰을 적게 할 것 같아?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해도, 죄송한데, 이렇게 질문을 해도 무시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가 그냥 어차피 안 들을 거 거부감이 적게 하셔야 돼요. 실제.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특강하잖아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꽉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다 적어요. 왜 웃긴지 아세요? 엄마가 똑같이 얘기한 거야. 근데 제가 얘기하면 막 이렇게 적는데 엄마가 얘기하면 됐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정보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변화를 기대하면서 줄 필요는 없고요. 정보를 흘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접근이 다른 겁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해? 의문을 열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여기 집은 없다니까요, 진짜. 근데 그 방향을 진짜 잘 잡아요. 저도 많이 배웁니다. 대치해서 제가 하는데 요청할 때가 있어요. 우리 와서 우리 학부모, 대치 학부모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정말 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잡아줘서 같이 끌고 나가는데 그게 이런 모래니까요. 또 볼까요? 참 경영학 전공.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의 동아리로 할지. 보세요. 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까지 진짜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됩니다. 이게 차별점이 돼요. 또 이거예요. 얘도 경영학 정보. 모의 주식 투자. 경영학과에서 이런 활동 한 애랑 배드민턴 부하다고 경영학과 지원한 애랑 같겠냐? 제가 우리 조카가 있는데 학생부를 받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외부 지원을 하느라고 학생부를 보려고 중3 작년 이맘때 학생부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체대 준비하니? 뛰고 배드민턴 겁나 동아리는 다 운동이야. 체력은 좋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봉사활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 교육 행사가 있잖아요. 그 학교 안내책자 우리 고1 엄마들 받았죠. 거기 보면 담당 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담당 교사한테 가서 선생님 저 이거 관련해서 봉사 스텝 모집할 때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를 첫째 주에 미리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꼭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진로선택인데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육부에서 권장된 거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중 국영수가 있고요. 과학까지가 1학기 4학점, 2학기 4학점, 통합과학은 4학점, 4학점, 실험이 1학점, 1학점인 학교가 있고요. 3학점, 3학점, 1학점, 1학점이어서 과학 자체가 8에서 10이에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춰보셔야 되는 건 올해의 이 과목, 공통과목 운영을 봤더니 국어, 영어, 수학조차도 3학점, 3학점으로 조정한 학교가 있어요. 원래 4학점, 4학점인데.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배정받은 고등학교가 그 학점인지를 챙겨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88과 33에서 그러니까 448이랑 336이랑 뭐가 다를까요? 다른 과목 더 들으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해하셨어요? 선택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거나 듣는 거예요.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트. 학생부 관리의 꽃입니다. 이거는 학과와 연결돼서 지원할 때 제일 중요해.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얘가 그 학과를 갈 때 그 과목을
빛내주는 거야. 정말. 번쩍번쩍.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두 번째 선물, 팁이에요. 이거는 제가 1대1 컨설팅하면 시키는 거긴 한데요. 이 팁은 뭐냐면 세특이 잘 써지기 위해서 반전의 찬스를 써라 이거예요. 시험 보죠. 중간기말 시험 보죠. 틀린 문제랑 연계된 탐구 보고서를 쓰면 교사가 충격 먹어요. 야, 저 선생님 이거 저 대치에서 제가 60분 1대1 상담하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70만 원 받습니다. 1대1 60분 1시간 그냥. 근데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들이 충격 먹어요. 와, 또 틀렸는데 이거에 연계 탐구 보고서를 쓴다고? 무조건 써줘요, 학생부. 학생부, 우리 꼭 기억하시는 게 학생부 관리 기법 중 하나는 교사가 리젝하지 못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써내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교과 연계 독서 감상문을 포함 탐구 보고서까지가 돼야 돼요. 교과 연계. 즉 학교에서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독서를 확장하고 독서를 읽었더니 이 책 안에 내가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이거여서 써낼 때 리젝 못해요. 못합니다. 제가 오늘 제 이력이 빠졌는데 저는요 전자공학이랑 물리학을 전공했고 아버님도 공직에 계셨고 어머니도 음악 선생님, 누나도 서울교대 나와서 하고 매형은 서울대 교수, 정교수를 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사에 대해서 해서 전자공학이랑 물리학을 하고 물리학 석사하고 임용이 돼서 고등학교 물리교사를 5년 했어요. 그리고 교사가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막 대입해서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막 출장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게 저는 재밌거든요. 이게 저에게 맞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 공교육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어필하지 않으면 현직 교사 절대 안 합니다. 두 번째, 학교에 연계성이 없으면 교사는 귀찮아서 안 해준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했을 때 회식할 때 진짜 욕먹었던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전체 교사는 회식을 잘 안 하는데 교사 회식할 때 정규직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제가 막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교사가 너무 막 이렇게 막 철밥통이니까 막 그래서 얘기했는데 막 엄청 욕먹었죠 그때. 진짜 무슨 얘기냐고. 근데 그 정도로 이런 관리가 의무적으로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둘째가 있다면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반고보다는 특목자사가 훨씬 유리한 게 있다. 진하게. 두 번째, 자유형 공립고등학교의 자공고도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 세 번째, 공립이랑 사립을 굳이 비교했을 때 그러면 공립이 불리하고 사립이 유리하냐 이것보다는 공립도 학교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바뀌더라도 학생부를 잘 관리해 준 문화가 녹아 있으면 바뀌더라도 거의 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관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보실까요? 읽어보세요. 어때요? 내 아들, 내 딸이 이렇게 좀 써질 것 같죠? 지금 저 되게 무서웠어요. 지금 깜짝 놀랐더니. 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중간에 독서가 있죠. 네. 책이 내 아이의 학생부를 유명한 거 완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초6, 중1 제가 꼭 권하는 교육이 있어요. 꼭. 독서입니다. 실제. 예전과 달라요. 고교학점제, IB 교육, 이 모든 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사고적 확장 능력과
사고적 확장 능력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 생각에 대해서 논리성이 있는가. 경쟁력을 높여라. 수학, 과학이죠. 이거예요. 경영, 금융. 이렇게 관련 과목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선택 과목에서. 예시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간표 봤을 때 올해 조금 특이한 걸 발견하셨어야 돼요. 원래 고교학점제는요. 말 그대로 고1의 공통과학과 고2, 고3은 선택으로만 돼야 되는데 혹시 그거 보시지 않았어요? 학교마다 지정 과목이 되어 있어요. 원래 고교학점제의 원칙은 지정 과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정 과목이 있어요. 그 이유는 지정 과목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해당이 다 되거나 예측이 안 돼서. 그래서 지정 과목은 고등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지정 과목은 의무 과목인 거예요. 그 학교의 의무 과목. 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그 전에 없어진 교사 추천서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광명에서 중3짜리 남학생을 학생부 상담을 했는데요. 그 학생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은 행동 특성 사항에 규칙을 잘 지키지는 못하나 심성이 착한 학생이. 이렇게 진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가 왔는데 아들은 어때요? 해맑아. 아니, 선생님이 저랑 친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야, 친하면 이렇게 써주면 안 돼. 너 이거 왜 이렇게 써줬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야구하면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1년 내내 야구를 한 거예요. 지적당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써진 거야. 근데 그렇게 써지면 대학 못 갑니다. 진짜로. 이거 성적표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성적표. 이거 제가 관리한 학생이에요. 이거 일반고고 얘는 외고거든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취도 들어보셨죠? 네. 이게 단위 분할 점수랑 추정 분할 점수가 있는데요. 단위 분할 점수는 뭐냐면 단위 90, 80, 70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게 단위 분할 점수야. 그리고 추정 분할 점수는 이거예요. 통합과학 선생님이 얘들아 이번에 통합과학이 되게 어렵게 낼 거여서 85점만 넘으면 A 줄게. 즉 과목과 학교별로 다 달라 기준이. 그게 추정 분할 점수예요. 근데 고교학점제 교육부가 발표했어요. 90% 이상은 추정 분할 점수를 쓴대요. 그래서 추정 분할 점수, 그러니까 학교의 시험의 난이도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정받은 고등학교가 어떤 점수를 쓰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얘 봐요. 얘는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죠. 그러니까 얘는 줄 세우기를 했을 때 세 번째 그룹에 있는 거야. 근데 성취도가 D야. 뭘 의미할까요? 학교에서 난이도를 조절 못했다는 거예요. 3등급이면 그래도 애가 A나 B가 나와야지. 그쵸? 볼까요? 왜고? 얘 몇 등급이에요? 9등급에서. 6등급이죠. 뭐예요? 이제 이해 가세요? 얘는 학교에서 6등급이지만 다 잘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2등급이지만 A가 찍혀야 돼요. 1등급 A면 당연히 좋고요. 2등급이어도 A가 찍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전략이 인서울 전략이에요. 성취도 평가를 살려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슬아슬하게 잘하는 너 성균관대 합격할 수 있어. 아들한테 딸한테 얘기해 주세요. 눈빛이 바뀐다니까요. 진짜 엄마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런 성적을 우리가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 세특 작성 과정 예시입니다. 하노이 탑과 수학적 귀납법. 이런 부분. 이렇게 쓰잖아요. 접근을 하면
이렇게 학교에서 쓰는 거예요. 학생부 기록 예시.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님들이 이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네.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간다니까요.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중심 평가의 과정 기록을 관리하는 자가 극상위권, 최상위권의 학생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어떤 점검이냐면 고1, 3월달 또는 중2, 중3이라면 얘가 특목 자사고를 갈 수 있는지, 고1이라면 얘가 어떤 식으로 3월부터 학습 전략과 학생부 관리 전략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상담이든 뭐든. 체크한 다음에 3월달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뭐가 중요해요? 3월 모평보다 중간고사가 더 중요해요. 냉정하게. 3월 모평은 뭘 의미해요? 중학교 실력밖에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학교의 내신은요, 엄청 어렵게 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학교의 내신이 어려워봤자 입결에 도움이 안 되거든. 대입 입결에. 그러면 어떤 학생이 위너라고? 충실해서 내신 관리하면서 학교에서 탐구 보고서의 수행이 나왔는데 탐구 보고서 하나 낼 때 연계 심화 탐구 활동 보고서를 하나 더 짝꿍처럼 내는 친구. 못 이기죠. 우리 봐도 귀찮고 뭐하고 하는데 그거 하면 위너. 이건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바뀔 때 기회가 된다는 건 이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 좋다는 거. 네, 오늘 저희 특강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저 어렵게 없는데. 네. 네, 질문. 네. 아, 네. 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의 교사는 기본 학교 교사의 어떠한 컨디션일까요? 기본 컨디션은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자기 일이잖아요. 평가에서 어쨌든 써주는 게 일이어서 기본은 거절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는 건 거절하지 않게끔 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게끔 하려면 교과 연계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배운 거 선생님 저 2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제가 노인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고령화 사회를 2차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탐구 보고서를 한번 써봤거든요. 그러면 리젠 못하죠. 이런 거예요. 근데 얘가 2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갑자기 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써냈어. 이거 뭐야 하고 거절해요.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교사가 있습니다. 실제 뭐냐면 연계에서 써냈는데 지금은 없어질 텐데 지금 존재하는 교사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아. 너만 이렇게 제출해서 내는 건 형평성 그런 교사 있거든요. 최악이야. 정말 그런 교사 있습니다. 많진 않은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보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도 2월 23일 날 박 대표에게 끌려가서 서울에서 강의해야 되고 한 3일에도 강의 한번 사후 부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교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교학점제가 이슈가 되고 나니 고교학점제 다양한 이슈가 걸렸는데 프로그램들이 각 학원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의무는 애당초 그렇게 진행돼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생기부 사례 중에 보면 예를 들어 창업동아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오래 다니시던 의원님들 아시는데 저희 학원에 어쩌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최종 후보는 아니지만 모 정당의 후보로 출마한 분이 오셨어요. 전국 도지사협회, 도지사협회 사무총장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자문위원이었던
이모 교수가 저희와 하면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메리토크라시라는 책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원의 창업 동아리 특강 교재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희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내용과 똑같다 그랬어요. 의문의들 했어요. 모의 주식 투자? 했어요. 청소년, 우리 모의 주식 투자했을 때들 동안 시작과 동시에 선생님 저 몇 억 얻었어요. 근데 15분 뒤에 돌았어요. 뭐 이런 얘기 다 했어요. 선생님과 친해진 일이 어떻게 친해지느냐.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우선 저희는 수업 시간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대답해 볼 사람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너희 중에 생기부에 한자라도 더 적히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이해하라고 정합니다. 대답해 볼 사람 너희 중에 생기부가 이제 세특이 개인별 세특이 또 따로 있어요. 아이들 줄여서 개세특 그러거든요. 개세특 지키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 소리도 들어요. 번째로 선생님이 가까워지는 방법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질문하는 법도 제가 일러줍니다. 선생님이 질문하고 와서 선생님 저 수업 마치자마자 쫄랑쫄랑 따라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들은 것 중에 이 내용 참 좋았는데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이후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 저 언제 질문하러 가면 돼요? 라고 꼭 물어봅니다. 선생님들 시간표가 월화수목금에서 균등하게 시간표가 안 잡힌다는 쓸 수 있고요. 선생님이 집이라든가 직책에 따라서 그날 업무가 분량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업무가 많은 날인데 그날 질문하러 오면 질문의 대답도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저희는 그런 것까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제일 가까워진 방법이 뭐예요? 반장. 그 반장은 교사랑도, 담임 교사랑도 가까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과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가까울 수 있는데, 지금 생기부 기재의 전략적 방법으로 제가 반장 선거에 참여하자고 했는데, 반장이랑 임원을 하는 일이 중요한가? 예를 들어 중국 고등학교가 3,000개 정도 되는데, 한 학년에 5명씩만 있다고 해도 15,000명이 반장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3년 내내 하지 않는 거라면,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것 역시 1등급 의 레인지에 들면 그게 기본값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반장도 그런데 정규 임원도 정규 임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어머님들 전교 회장이 정규 임원들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어디까지 일을 하더라 혹시 경험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반장 선거라든가 이게 공동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평택고등학교 시험만 치고 나면 정오답 문제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들쑤셨던 장본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시험만 치면 문제가 오류가 보이면 대부분에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제가 선생님들이랑 직접 통화를 하고 제시 치르기 하는 게 제가 제시 치르기 2번 있고요. 대연도 제시 치르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니까요. 이 문제를 계속 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교 회장에게 개인이 특정한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과정이 되게 해라. 시험을 치고 나면 정답 발표가 나면 5일 이내에 이의 제기하고 그래서 교과 운영위원회 그걸 제도화했었죠.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적혀야 하는 것이죠. 그걸 도와줄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23일 날 특강을 하는 걸 제가 학생용 자료는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거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이거 가르치겠다는 게 아까 박성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생기부의 기재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특히 제가 올해 특강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오래 다니신 분들 재작년에 저희가 뭐 했습니까? 재작년에 6개월 동안 환경생태 공부했습니다. 독서 환경생태와 관련된 거 다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 생태의 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생태의 전환교육 시간을 했고요. 올해의 포커스가 민주시민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선거를 단순하게 생기부의 기재 항목의 요소로만 저희는 보이지 않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할 거였어요. 보시면 제가 어머님들 단톡방에 공유해 드린 건 학생들 교재 일부를 보여드렸고 수업 당일날 이렇게 진행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박성훈 대표가 본인들이 이 회원하고 한 100여 개 정도 학원이 있어서 그 100개 학원의 학생들에게도 강의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가 온라인으로 할 거고 저희 재원생들에게는 실제 현장에서 실습까지 하게 될 건데 보시면 놀라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반장이 되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 그 구성된 조직 내에 인선하는 방법, 참모들 분석하는 방법, 유권자 분석. 그러니까 선거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반장이 당선시키겠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가르치겠다는 게 목적이. 이것들이 되면 동아리에서도 꼭 반장 아니어도 되거든요. 동아리 부장해도 되고요. 예, 부반장이 됩니다. 반장보다 나은 부반장, 전교회장보다 나은 부반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건 다 하던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뒤에 보면 우리 하직쌤이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 아직 예비고일이 이제 고1이죠. 혹은 예비 중3, 이제 올라가는 고1 학생들이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읽어드릴 텐데, 요즘은 그 관리들이 전부 다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가 IT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어서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뒤에 보면 포트폴리오 형태로 만들어진 게 있을 겁니다.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저렇게 진행이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된다를 우리 하식 선생님이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교수 하정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컨설팅을 시작을 하면,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제 컨설팅이 시작된과 동시에 저희가 학기당 컨설팅의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저랑 같이 통합사회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거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해봤냐면, 아직까지 학교 교육계획서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나온 교육계획서에 보면 그 어머님들께서도 학교 알림에 들어가 보시면 작년도 1학기 교과 과목에 각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교육계획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수행평가를 치는지 어떤 시기에 수행평가를 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이랑 올해는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너네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제 국어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한 학기 한권 책 읽기. 자기 진로 전공의 적합도에 맞춰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계획을 잡아보는 것과 잡아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것과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르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 그 다음에 아까 박성훈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아리 활동을 잘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학교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창체 동아리, 일반 동아리라고 할 수 있는 창체 동아리에 대한 리스트를 뽑고 저희는 최대 5개까지 한번 뽑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4개까지 떨어지는 친구들 봤어요. 선생님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선배들이 뽑아요. 제가 부산 외고에 지금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컨설팅 받는 모 친구는 인맥을 통해서 방송부에 집어넣습니다. 신박과 가고 싶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용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5가지 정도 동아리. 그리고 우리 남학생 어머님들 제발 축구부, 여학생들 댄스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부 세팅은 적을 수 있습니다. 적을 수 있는데 그런 동아리들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동아리, 요즘은 비인기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학교에서 안 나와줘요. 특히 축제할 때 애들이 학원에 안 옵니다. 진짜 연습하러 가요.
밴드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동아리 설정부터 한 학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행평가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이 작업을 한번 더 이루어줘요. 왜냐면 빠른 학교는 3월 둘째 주, 느려도 4월 첫째 주까지는 학교 알림이라든지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계획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올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피드백하는 작업을 가지는데 앞에 선행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준비. 모의고사 준비를 저희가 수업을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모의고사 준비를 할 수 있는 학습의 루틴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월 말이 되면 이제 아이들 6주 정도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대비할 수 있는 공부 루틴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에 이제 학급 위문 선거 준비는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하시는 특강의 형식을 빌려서 이제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정도 되면 중간고사 학습 지원, 그러니까 최대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5월 정도 되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면 아까 박성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책 들고 찾아가. 제발.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친하게 지내봐. 이게 너네는 어필시키는 요소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모습, 저희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난 타이밍에 1차적인 수행평가 그 시즌이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 수시로 떨어지는데 제일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행평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수행평가, 단순히 수행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보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거와 같은 루틴. 그러니까 교과에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수행평가에서 탐구 보고서를 낸 다음에 심화 탐구 보고서를 연계한 도서와 함께 하여서 탐구 보고서를 2가지를 세팅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성적 분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에 기말고사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6월 달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를 친 다음에 6월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7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1학기 생기부를 마무리하는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1학기 생기부 마무리 작업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이제 내년에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각급 학교에서 1학기 때 생기부를 1학기 때 작성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몰아서 작성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생기부를 진행할 수 있는 마무리하는 1학기 생기부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학습 계획을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1학기 전체적인 성적 분석과 거기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학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했던 루틴 있잖아요. 하기 전에 무슨 과목이 있고 이 과목에서 선생님들 어떤 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루틴으로 6개월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기간 컨설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컨설팅이 1년에 연간 2번. 왜냐하면 뒤에 넘기면 거의 똑같은 루틴인데 2학기는 좀 짧아요. 실제적으로 러닝타임이 좀 짧기 때문에 내용들이 같이 좀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 부산의 김영일 교육 컨설팅에 김미숙 지사장님과 함께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간 2회, 그러니까 학기간 1회 정도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미숙 지사장님과 만나서 실제로 컨설팅을 한 번 더, 이제 이 부분의 컨설팅은 성적과 숫자에 대한 부분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 이제 원내 컨설팅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머니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부가 중요하다는 걸 아셨잖아요, 이제. 생기부가 중요하다는 걸 아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생기부를 하고 성적까지 나올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서 아시겠지만 가장 시간 소요가 많은 부분이 어디냐면 주제 잡기, 주제 설정하기. 근데 뭐 동아 어머님이시라든지 저희 원에서 주례탐구 보고서를 독서를 오래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제 잡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뭐 도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존재를 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중학생 어머님들, 고등학교를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은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 자체가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생기부에 들어가는 모든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컨설팅이 중학교 때도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시간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예행 연습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등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하고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 주요탐구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표지말이라는 말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면 돼요. 주제가 맞는다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올해 겨울방학 때 진행했던 원장님께서 진행하셨던 주요탐구 보고서 루틴이 전부 다 교과 연계형 주요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거는 너네가 고등학교 가서 실제로 써먹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독서 강조하셨죠. 우리 아이들 책 읽으라고 해도 안 돼. 우리 학생 지금 책 잘 읽어요, 혹시? 안 읽죠. 어떤 어머님들은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마일리지처럼 용돈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돈을 줘도 안 읽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 나 그 돈 안 받고 책 안 읽으면 안 돼. 근데 실제로 독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생기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챗GPT 돌려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요즘 AI가 너무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기부에 나오는 아이들과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아까 박성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참함을 이겨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루틴을 팔고 있었던 학원이 아마 부산에서 유일하게 위문을 열다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원에 주제탐구 보고서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독서 말고. 주제탐구 보고서는 아까 이제 들어보셔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수업이에요. 이제 해야 되는. 고등학교 가면 하겠지. 부산 어머니들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 우리 아이 뭐 가면 잘하겠죠. 가면 잘하는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미리 준비가 돼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닥치고 뭐 수행평가 알아서 잘 하던데요. 중학교 때. 왜? 중학교 때 그냥 점수 내면 되잖아요. 혹시 중학교 때 수행평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 서칭해서 그냥 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책 같은 거 생각해보고 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이때까지 그렇게 다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더라도 점수 잘 줘요. 근데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고 고등학교에 가는 아이와 아닌 아이들은 차이가 클 겁니다. 중학생 어머님들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비고일 어머님들은 어쩔 수 없죠. 이제 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아까 이제 달별로 그렇게 돼 있고 컨설팅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머님과 저랑 원장님이 아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컨설팅 방이 형성이 됩니다. 그 형성된 컨설팅 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될 거고요. 한 달에 2회에서 3회 정도 개별 미팅을 할 겁니다. 개별 미팅을 진행을 해서 그 개별 미팅 때는 아이들 멘탈 관리라든지 학습 상황 관리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컨설팅이 진행이 될 거고 컨설팅은 저희가 학기 단위로 진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올해 예비 고1 친구들이 2022 대입 개편한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희가 학원 측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으로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저희 이번에 종합반 보내신 어머님들은 아실 건데 저희가 금요일 날 수업이 없어요. 금요일 항상 비교과 타임으로 비워놨는데 금요일 날 어제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금요일 날 저희 학원에 보면 대표적으로 생기부 디자인 특강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특강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로진학 탐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까 그 박성훈 대표님께서 어머님들께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한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학원에서 수업의 형태로 같이 할 수 있는 특강들을 저희가 3월달부터 금요일 날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원생 학부모님들께는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마련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이때까지는 이런 특강을 하면 학생들만 와서 같이 들었거든요.
학부모님들과 같이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금요일을 활용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제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간을 저희 원내에서 가질 거고, 그리고 어머님들을 위해서 오전에 이제 생기부 스터디 모임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브런치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해서 오픈할 예정이니까 안 바쁘시면 바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안 바쁘시면 참여하셔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컨설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에게 컨설팅을 맡겨주시면 웬만하면 집에서 어머님들은 학습에 대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얘기하는 순간 집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진짜입니다. 세계대전급의 전쟁이 벌어지고요. 특히 엄마와 딸들의 좋던 라포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아들들이 독서실에서 안 들어와요. 집에 와서 밥도 안 먹습니다, 이제. 거의 하숙방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이제 가족의 화목까지도 저희가 컨설팅 내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지금 어머님들께서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가 다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은 제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컨설팅을 최대한 저희가 빨리 결정을 해주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준비 작업들이 있잖아요. 예비 보일드 준비 작업들을 저희가 2월달 내에 먼저 준비를 하고 3월달에 들어간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거니까 결정을 해주시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할 거고, 중동 어머님들께서는 그 비교과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조금만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사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생기부도 중요합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처럼 이렇게 관리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달부터는 지금 원장님께서 토요일날 한 독서 특강을 토론 특강으로 세팅을 하실 거거든요. 그럼 그 토론 특강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들에서 조금만 광고를 해드리면 동아리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독서와 관련된 동아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런 정도까지 하는 것을 실수로 조금 들으시면 그 다음에 스텝을 밟으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거고, 그리고 중3들이 특목자사고에 가기 위한 컨설팅은 저희가 여름방학 때 한번 오픈할 거예요. 생기부를 마무리 관리하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면 그걸 저희가 조금 더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그 생기부 마무리하고 자소서 쓰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때 한번 특강 오픈할 때 그때는 이제 들어오셔서 같이 스텝을 밟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 모시는 자리 한 번씩 해보면 어머님들 들으실 때 반응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근데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컨설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그 교무팀장이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아이에게 맞춰진 형태로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디야?